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사위 눈이 6개 있는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정육면체.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뭐 박스 같은 거, 그지? 이렇게 박스는 대표적인 직육면체, 그지? 그런 직육면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떤 도형이다 보니까 원래는 실제로 있는 이런 모양들을 보면서, 그지? 이런 모양들을 보면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육면체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통해 가지고 용어가 있어요. 면이 뭔지, 모서리가 뭔지, 꼭지점이 뭔지, 이 겨냥도라는 건 또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육면체, 그지? 요런 게 이제 정육면체인데, 정육면체에 대한 거. 정육면체도 이제 그 특징인데, 특징. 직육면체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죠? 거기 용어, 정육면체에서 용어. 뭐 예를 들면 꼭지점 몇 개, 모서리는 몇 개, 뭐 이런 거 등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육면체와 직육면체를 이제 비교를 할 거야. 비교해가지고, 정육면체와 직육면체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육면체의 성질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림을 통해가지고, 직육면체 성질이 이제 이런 걸 쭉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여기, 요런 데를 자르지. 여기 만약 박스 형태였다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조로로 펼쳐놓은 거야. 조로로 펼쳐놓은 게 뭐냐면, 이제 직육면체의 전개도라고 그러는데, 이 직육면체의 어떤 전개도 형태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건 초등학교 때를 이제 어떻게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수능 볼 때까지 이게 아주 자주 이용되는 게, 이 정육면체 전개도 또는 직육면체 전개도에 관련된 문제는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는 거다. 그죠? 이런 것까지 쭉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여기 첫 번째, 그지? 첫 번째 강의로는 여기 이제 직육면체, 정육면체 비교하는 것까지, 그지? 요런 것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직육면체, 그지? 자, 직육면체인데, 직육면체를 정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일단은 면이라는 거 먼저 한번 해볼까? 면. 여기서 보면 여기 이걸 선분이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 이제 직선하고 선분은 뭔지 알죠? 그죠? 직선은 쭉 끝없이 펼쳐 나가는 게 직선이고, 선분은 이 끝점이 있고 끝점이 있어. 그지? 그래서 여기 이 선분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 이 선 부분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 여기를 요 부분이지. 선분으로 둘러싸인 이 정의, 면의 정의야. 그지? 다 정의가 있습니다. 수학에는. 그래서 요 선분으로 요렇게 둘러싸인 이 부분의 이름을,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면이라고 한다. 그지? 요거를 바로 면이라고 한다. 면. 그 다음에 이제 면과 면이 만나는, 그지? 자, 면과 면이 만나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요것도 면이지. 그러면 선분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이 부분은 뭐냐? 면입니다. 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면하고 옆에 있는 요 면이 만나는 요거 있죠. 요거 선분. 면과 면이 만나는 요 선분. 요 선분을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걸 명칭을, 요걸 바로, 자, 모서리라고 한다. 모서리. 모서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면의 정의는 뭐냐면 선분으로 둘러싸인 거를 면이라고 하고, 그지? 그 다음에, 면과 면이 만나서 이렇게 생긴 거를 요걸 뭐냐면 모서리라고 그래요. 이 모서리.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이런 게 있지. 여기에서 보면 모서리, 여기 요 모서리 있지. 요 모서리가 있고, 여기도 여기 모서리가 있고, 여기 모서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이죠. 요 점.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뭐냐. 자,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자, 꼭지점이라고 한다. 그지? 꼭지점. 요런 거를, 자, 꼭지점이라고 한다. 그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이제 꼭지점이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면과 면이 만나는 거를 모서리라 하고, 그 다음에 선분으로 둘러싸인 거를 면이라고 그래. 그지?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첫 번째로 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직육면체라는 건 뭐냐면, 직육면체라는 거는 직사각형이니까, 자, 직사각형이니까 여기가 어떤 거냐면, 여기가 다 직각이에요. 이렇게. 다 직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여러분 보기에는 지금 평행 사변형 같지만, 이렇게 직사각형이야. 그지? 그래서 직육면체를 공부할 때는 옆에다가 뭐 이렇게 직사각형 같은 모양, 아니면 책도 좋아요. 약간 두꺼운 책 같은 걸 갖다 놓고, 두꺼운 책도 뭐야. 그게 결론은 직육면체거든. 그지? 두꺼운 책을 옆에다 이렇게 놓고 보면서 하면은 훨씬 받아들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이 지금 몇 개가 있냐면, 육면체니까 직사각형이
여섯 개로 둘러싸인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직육면체라 한다. 그지? 직육면체. 자, 그러면 직육면체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직육면체는 여기가 직사각형이지. 직사각형 6개. 직사각형 6개로, 그지?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이 부분을 직육면체라고 한다. 그지? 직육면체. 자, 첫 번째. 자, 면이 뭔지 알겠지? 면. 이제 처음 배우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면은 뭐냐면, 선분으로 둘러싸인, 거를 면이라고 한다. 그지? 자, 면과 면이 만나는 거. 그지? 면과 면이 만나는 여기를 뭐라고 하면, 요거를, 자, 모서리라고 한다. 그지? 모서리. 그 다음에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 그지?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 요거를 뭐냐면, 자, 꼭지점이라 한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직육면체 정의는 뭐야? 직육면체 정의는 뭐냐면,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어떤 입체도형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입체도형.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냐면, 다섯 번째로 할까? 다섯 번째, 겨냥도라는 게 있어요. 겨냥도. 겨냥도는 뭐냐? 그지? 겨냥도. 어떤 우리가 도형을 이렇게 보고, 일단은 이렇게 볼까? 이쪽에서 보면, 일단 면은 몇 개로 보여요. 이쪽이 원래 육면체여야 되는데, 그지? 육면체여야 되는데, 겨냥도를 하기 전에 이 위쪽으로 다시 볼게요. 면은 몇 개로 보이냐면, 면이 이렇게, 3개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지. 여기서는 지금 면이 몇 개로 보이냐면, 면이 3개가 있다는 게 보이죠. 3개. 면이 3개로 보여요. 자, 모서리는 몇 개가 보이나? 모서리는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4개다. 그지? 5, 6, 7, 8, 9개. 모서리는 9개가 보이나? 모서리는 지금 몇 개 보이냐면, 여기 지금 요 상태로만 보면 이제 9개가 보이는 거지? 9개. 그 다음에 꼭지점은 몇 개가 보이냐면,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5, 6, 7개. 꼭지점은 지금 현재로는 몇 개가 보이냐면, 이렇게 7개가 보인다라고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겨냥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도형을, 그지? 도형을 이렇게 탐구하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보이는 면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지? 보이는 면만 이렇게 놓으면 하여튼 보이는 면만 보이지, 이렇게. 위에 잘 안 보이나? 이렇게 이렇게 보인다 쳐봐, 이렇게. 근데 이제 안 보이는 면은 이제 분명히 뒤쪽에도 보면 여기 면이 있잖아요, 그지? 그것까지 나타내 주는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딱 보이는 부분은 실선으로 나타내고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은 뭐냐면 점선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점선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점선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주면 이렇게 이제 육면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런 거를 뭐라면 겨냥도.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은 실선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나타내 준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바로 겨냥도라고 한다. 그지? 요거를 바로 겨냥도라고 한다. 겨냥한 거죠. 이렇게 겨냥한 거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이렇게 하는 거다. 그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지? 이 상태에서,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보이지 않던 부분의 꼭지점, 뭐, 이렇게, 면,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자,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 그지? 보이지 않았던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가려져서 이쪽 부분, 이쪽, 그지? 보이나? 이게 뒤쪽에 오고, 요 부분의 면은 원래는 여기서는 보이지 않았지, 그지? 여기서는 보이지 않았던 면이 있어, 그지? 그 보이지 않았던 면이 있지. 그 면은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3개, 보이지 않았던 면이 몇 개냐면, 역시 3개가 있었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았던 모서리 한번 볼까? 보이지 않았던 모서리, 모서리. 여기, 만약에 여기 점선이 뭐 보이지 않았던 거지. 모서리는 몇 개가 있냐면, 보이지 않았냐면, 3개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모서리는 3개가 보이지 않았어,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 꼭지점은 몇 개가 보이지를 않았냐면, 꼭지점은 여기, 꼭지점이 하나네, 그지? 꼭지점은 지금 현재 몇 개냐면, 1개가, 보이지를 않았다. 이렇게 보지. 그러면 좀 이따 이제 하겠지만, 여기에 전체, 이제, 이 2개를 합친 거, 이 2개를 합친 거가 바로, 모서리는 몇 개야? 모서리는 전체 몇 개냐면 12개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지? 면은 몇 개야? 면은 전체가 6면 맞지? 직육면체니까 6개가 맞고, 그지? 꼭지점은 전체 몇 개가 나오냐면 전체 8개가 나온다. 그지? 직육면체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그릴 때 처음에 이 그리는 모습을 안 보면 학생들이 요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를 그리는 게 조금 이렇게 서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를 그리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따라서 한번 그리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직육면체라 해서 직각을 그려버리면 그림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 평행사변형, 그지? 평행사변형을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일단 그리면 이게 원래는 이게 뭐야? 직사각형이다. 근데 직사각형인데 직사각형을 그리면 이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평행사변형을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야 돼. 평행사변형을 그리듯이.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똑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똑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똑같은 길이만큼 내려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이게 뭐냐면 정육면체로 가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다 같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평행사변형 만들 때도 요 길이와 요 길이 같게 이렇게 길이는 같게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겨냥도를 그리면 그 정육면체의 정확한 걸 나타낼 수 있으니까 겨냥도를 그리면 여기다 점선을 이렇게 나타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평행하게 요거 평행하게 점선을 딱 그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와 평행하게 그지? 요거와 평행하게 점선을 그어주면 직육면체, 정육면체를 쉽게 그릴 수 있다. 다시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지? 그리고 이렇게 길이 똑같이 이렇게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요거 할 때도 요거와 요거 평행해야 돼, 그지? 자, 요거와 요거 평행해야 되고, 자, 요거와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주고, 자, 요거와 요거 평행하게, 그다음에 요 점선과 요 실선 평행하게, 자, 요거 평행하게 이렇게 점을 연결시켜주면 정육면체를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겠다, 그지? 자, 그러면 역시나, 그지? 여기에서, 이런 게, 용어는 똑같네, 그지? 요게 뭐냐면, 정육면체, 그지? 요거 정육면체에 뭐라고 하면 되냐면, 요거는, 정육면체의 면이다, 그지? 정육면체의 면이다. 면은 몇 개가 있냐면, 겨냥도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해주면, 그지? 면이 몇 개가 나오냐면, 면은 6개가 나오겠네요. 면은 6개다라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면과 면이 만나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 선을, 그지? 자, 요 선을 뭐라고 하냐면, 요걸 바로, 모서리라고 한다, 그지? 모서리. 모서리. 모서리는 뭐야? 여기저기 4개에다가, 그지? 요 옆에 기둥이 4개에다가, 밑에 요 4개니까, 3, 4, 12. 그지? 그래서, 4개짜리가 위에 하나, 그 다음에 둘, 밑에에서, 4개짜리가 3번 있어가지고, 여기, 12개다라는, 12개, 그지? 모서리는, 12개다, 그지? 모서리는 12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거, 그지? 요게 뭐냐면 꼭지점이죠, 여기가. 꼭지점. 요거는 꼭지점이다. 꼭지점. 꼭지점은 몇 개냐면 여기서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밑에 하나, 둘, 셋, 4개 해가지고 꼭지점의 개수는 몇 개냐면 여기 전체에 꼭지점의 개수는 8개다. 요렇게 나와요. 꼭지점의 개수는 8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정육면체의 정의는 뭐냐면 이게 정사각형이지. 정사각형이 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 그지? 정사각형.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이 다 90도. 이제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이 모두 90도인 건 정사각형이라고 하잖아, 그지? 정사각형이 6개인 요것이 뭐냐면, 정육면체다, 그지? 정육면체. 정육면체. 자, 여기서 이 면의 모양, 면은 뭐냐면, 이 면의 모양은 어떻게 돼? 이 면의 모양은, 자, 이 면의 모양은 뭐냐면, 당연히, 직사각형이지, 직사각형. 이 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야, 그지? 그러면 정육면체니까, 요 시험 아주 자주 나오는 건데, 정육면체니까 이 면의 모양, 하나하나의 면의 모양은 6개 다 똑같겠지. 이거는 뭐냐면, 면의 모양은 정사각형이겠다, 그지? 정사각형. 요러한 특징까지 정리를 잘 해두고, 겨냥도는 이제 점선까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표시한다 해서 점선까지 나타내준 거를 겨냥도라고 한다,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정리해야 되는 부분 중에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요런 게 있어요. 정육면체는 부탁할까? 정육면체는 자, 직육면체다. 직육면체.
요런 말이 있어요. 정육면체는 직육면체이다. 뭐 이렇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요렇게 또 물어볼 수 있지. 반대로. 이거 잘 틀리는 거니까 잘 정리해놔야 돼. 이게 뭐냐면, 자, 직육면체. 직육면체는 정육면체다. 자,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다. 그 다음에 직육면체는 정육면체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정육면체는 그지? 직육면체가 맞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할게. 여기에 유리 정수가 있어, 그지? 봐봐. 정수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니까 쉽게 정수가 있지, 정수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연수가 있고, 그지? 자연수가 있고 그다음에 영이 있고 여기 음수가 있지, 이렇게 음의 정수가 이렇게 음의 정수라고 하면 해봐. 그러면 여기 있는 자연수, 이 자연수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정수라고 그래도 돼요. 양의 정수라고 하잖아. 양의 정수, 그지? 근데 얘 봐, 정수 보고 만약에 너는 정수 보고 자연수라고 하면 안 되지. 그지? 정수 안에는 자연수가 있는 거지만, 정수 안에는 자연수가 있는 거지만, 그 다음에, 자연수 보고, 그지? 여기서 뭐, 이 정수는 뭐야? 자연수도 되고, 영도 되고, 음의 정수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1이라는 숫자가 있어. 1이라는 숫자.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정수라고 해도 되고, 그지?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정수라고 해도 되고, 여기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자연수라고 해도 되지. 그런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2가 있어. 얘는 뭐야? 얘는 정수라고 할 수는 있지. 얘는 정수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지? 얘는 정수라고 할 수는 있는데, 자연수라고 그러면 안 되지. 얘는 정수라고 해도 되고, 자연수라고 해도 돼요. 그죠? 양의 정수니까. 얘는 정수라고 해도 되고, 자연수라고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지? 그런 의미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직사각형의 직육면체의 범위 안에 뭐가 있냐면, 정육면체가 있는 거야. 오케이? 직육면체의 범위 안에, 그지? 이 정수 안에 자연수가 이렇게 들어와 있듯이, 그지? 직육면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정육면체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여기 있는 이 2를 가지고, 여기 얘를 다시 한번 해볼까? 2가 있어. 그지? 이 2를 가지고 정수라고 그래도 되잖아. 자연수라고 그래도 되고,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정육면체는 이 직육면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자는 거야. 그지? 근데 직육면체는 뭐야? 직육면체는 정육면체라 그러면 안 되는 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여기, 그지? 그 직육면체는 정육면체라 그러면 안 되지. 왜냐면 이런 거 보고 마이너스 2 보고 자연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와 같은 거야. 그지? 마이너스 2 보고 자연수야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정수 안에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직육면체는 정육면체는 아니다.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더 폭이 더 크냐면 직육면체의 폭이 더 커요. 직육면체 안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숫자는, 그지? 그 밖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이거 보고 유리수라고 해도 되잖아. 이거보다 더 큰 범위에 있는 건 이제 유리수잖아. 그지? 유리수. 유리수 이런 거 안 배웠구나. 정수도 안 배웠나, 우리? 이거 예를 잘못 들었네. 여하튼. 그래서 이제 범위가 크면, 정육면체는 뭐냐면 직육면체이다. 이렇게 오면 되고, 그지? 직육면체는 정육면체다. 그러면 오늘 안 된다는 거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자, 정육면체, 그지? 예를 들어서, 직육면체다 그러면 이렇게 평행 사변형에서 막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냐.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있어, 그지?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있고. 아니, 옆으로 이렇게 길쭉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막 이런 게 있고. 이거 다 직육면체라는 거지.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길이가 다 같아버리는 요것도, 그지? 요걸 모르고, 우리가 정육면체를 모른다고 해서 요 길이가 다 같다고 가정해봐요. 이렇게, 그지? 맞다. 그러면 이것도 직육면체. 이것도 직육면체. 이것도 직육면체잖아. 그지? 직육면체. 오케이. 직육면체란 말이야. 근데 이걸 뭐야? 이건 다시 이름이 또 하나 정해지지. 정육면체지. 그러면 얘는 이름이 두 개인 거야. 정육면체이면서 직육면체지. 그지? 그러니까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직육면체는, 이건 분명히 직육면체지. 그지? 이게 직육면체인데 얘 보고 넌 정육면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직육면체는
정육면체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지? 얘는 직육면체지. 직육면체인데, 직육면체 맞잖아. 그지? 맞는데, 너 직육면체지? 너도 정육면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 이해 갔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직육면체가 있고 정육면체가 있어. 그지? 직육면체가 있고 정육면체가 있는데, 면의 수가 있지. 면의 수. 그러면, 여기에서 직육면체 면의 개수는 6개. 그지? 직사각형이지. 직사각형이 6개 있는 거랑 같은 거야. 그지? 이거는 뭐야? 정사각형이 6개 있는 거지. 오케이. 이건 직사각형이 6개 있고, 이거는 정사각형이 6개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의 개수, 그지? 모서리 개수는 어떻게 돼서? 위쪽에 4개, 옆에 4개, 밑에 4개 해서 모서리 개수는 몇 개냐면 여기 12개지. 이것도 당연히 2개, 너는 12개가 되겠네.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 차이는 별로 없네.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도 뭐야? 꼭지점의 개수도 위에 4개, 밑에 4개 해서 여기도 8개, 여기도 8개, 여기도 8개. 이렇게 되겠네. 직육면체나 정육면체 같다. 자, 그러니까 뭐야?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오히려 요쪽에 있는 요런 것이 잘 나오는데 뭐냐면 여기서 면의 모양 뭐야? 면의 모양. 면의 모양은 얘는 뭐냐면 직사각형이지, 직사각형. 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고 여기에 면의 모양은 뭐냐면 정사각형이겠구나. 그지? 여기서 면의 모양은 정사각형이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모서리의 길이, 그지? 예, 모서리의 길이는 뭐냐면 여기서는 서로 다르지. 그러니까 모서리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바로 당연히 직사각형이니까 여기 마주보고 있는, 그지? 요 마주보고 있는 요 모서리 길이는 같지. 근데 여기 있는 모서리 길이와 요 모서리 길이와 요 모서리 길이는 여기서 말하는 모서리, 그지?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의 길이는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 그지? 서로 다름. 모서리 길이는 서로 다름. 근데 육면체는 뭐야? 여기 있는 요 모서리 길이나 요 모서리 길이나 요 모서리 길이가 다 같은 거지. 다 같다, 그지? 모두 같다. 이 모서리 길이, 그지? 모서리 길이는 모두 같다. 이제 모두 같다. 이렇게. 자, 이제 직육면체가 뭔지, 정육면체가 뭔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겨냥도가 뭔지, 그지? 겨냥도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점수로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면의 개수, 모서리 개수, 꼭지점 개수, 면의 모양, 모서리 길이까지 이런 특징.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이제 요게 잘 나오는 건데 틀리지 말자, 그지? 그래서 정육면체는 직육면체 맞고 요 그림 가지고 요거는 예를 들면 좀 어려웠지. 요게 다 맞겠네. 자, 요거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있는 부분까지 잘 정리를 해 두자, 이렇게. 직육면체가 뭔지, 정육면체가 뭔지 요 전 강의에서 한번 알아봤고, 그다음에 이제 직육면체의 어떤 성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로 평행한 면은 이제 뭐 3개가 있다, 뭐 이런 거 그림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그 다음에 서로 수직인 면, 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육면체를 전개도를 그리는 거, 그지? 전개도를 그리는 거.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상자, 요만한 상자 같은 걸, 이제 잘라보는 거지. 쓸모없는 거, 이렇게 다 썼다 싶은 이런 상자 같은 걸. 그래서 전개도를 쫙 펼쳐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개도, 직육면체 전개도 모양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거를 다 한번 그려보면 좋은데, 여기서는 이제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한번 전개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관련된 내용을 자, 수업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앞전 강의에서는 이제 직육면체의 어떤 용어 같은 걸 배웠다면, 지금 이제 직육면체의 성질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직육면체를 이제 그리는 거를 하는 것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 초등학교부터 이제 수능 볼 때까지 이 직육면체를 많이 그리게 될 겁니다. 수학 문제를 풀면서. 자, 그런 직육면체를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지. 먼저 이렇게 평행사변형 같은 거 하나 생각한다고 그랬어, 그지? 이렇게 평행사변형.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평행하게 이렇게 도시락 모양의 이러한 직육면체를 그린다고 가정했을 때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주고, 그다음 여기가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주고,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준다, 그지? 자, 일반적으로 이제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를 그리라고 그러면 겨냥도를 그려야 됩니다.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평행하게 여기 점선을, 그지? 이렇게 점선을 그어주고,
여기에 평행하게 점선을 그어주고, 평행하게 이렇게 점선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된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꼭지점의 이름도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이게 요 꼭지점, 여기 기억, 여기를 니은, 여기 디귿, 그 다음에 뭐, 리을,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미음, 미음, 여기, 비읍, 이응, 이렇게 해서 여기 시옷, 이렇게 해가지고, 뭐, A, B, C, D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우리는 초등학생이니까, 이게,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걸 뭐라면, 요걸 선분, 기억, 니은, 그지? 선분, 기억, 니은. 뭐, 모서리, 기억, 니은, 그지? 모서리, 기억, 니은. 아니면 평면, 면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면, 그지? 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렇게 명칭을 할 수도 있겠지. 여기는 뭐야? 면, 니은, 비읍, 이응, 디귿, 요렇게, 그지? 보통은 이제, 요렇게 순서대로, 그지? 요렇게 순서대로 하든지, 아니면 요렇게 순서대로 하든지, 순서대로 이렇게 써줘야 된다, 그지?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성질을 보는데,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면,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면이 있는데,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고, 마주보고 있는 면이 어떤 거냐면, 여기 미음, 비읍, 이응, 시옷을, 이게 자세히 보면, 그지? 뭐가 있냐면, 이 두 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평행하다. 여기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거야, 그지? 평행하다. 평행하다. 요 말, 그지? 마주보고 있는, 그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면은 평행하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면하고, 여기 있는 면하고, 여기 있는 면이 평행해요. 평행하다는 말은 뭐냐면, 만약에 이게 엄청나게 끝없이 펼쳐졌다고 하면 이 두 개가 평행하고 만나지 않는 거예요. 면이 만나지 않으면 이게 평행이거든요, 이게. 이게 평행하다.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서로 평행하면은 여기 있는 이것도 이제 밑면이고 여기도 밑면이라고 하긴 한데,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하고 요거가 평행하지, 그지? 쌍이 두 개 평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역, 미음, 비읍, 니은하고 요 뒤쪽에 리을, 시옷, 이응, 디귿 면이 어떻게 돼? 뒤쪽에 요렇게 평행할 거 아니야, 그지? 요렇게. 뒤쪽으로. 그 다음에 요 면이 어떻게 돼? 여기 면하고 옆쪽에 있는 면이, 그지? 요렇게 두 개 또 평행하겠지, 그지? 그래서, 서로 평행한 면은 얼마가 있냐면 세 쌍이 있다, 그지? 서로 평행한 면은, 세 쌍이다. 이렇게. 서로 평행한 면은, 세 쌍이다. 이렇게. 또 한 가지. 자,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하고, 그 다음에 미음, 비읍, 이응, 시읒의 면을 이렇게 보면, 어떤 거냐면, 똑같은 직사각형이라는 거지. 똑같은 직사각형. 즉, 뭐냐면, 면은 모양과, 그지? 모양과 크기. 모양과 크기가 같다. 모양과 크기가 같다. 모양과 크기가 같다.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지. 당연하지, 그지? 여기도 직사각형이고, 요 밑에 요것도 직사각형인데, 모양과 크기가 같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만나는 면, 그지? 서로 만나는 면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하고, 그 다음에 니은, 비읍, 이응, 시읒이 만나요, 서로.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보면 잘 안 보는데, 요렇게 보면, 그지? 여기 있는, 자, 예를 들어 6번이라는 면이 있고, 여기에 2번이라는 면이 있어, 그지? 여기 6번이라는 면하고, 여기 니은이라는 면의 실물을 보면 어떻게 돼? 수직이지, 수직. 여기 있는, 자, 6번, 여기 있는 6번하고 여기 2번이 있어, 그지? 2번. 이 면이 있는데 6번하고 2번. 실물을 보면 이렇게 해서 뭐가 돼 있어? 이렇게 수직이지, 그지? 그래서 면과 면이, 서로 만나는 면은 어떻게 되냐면 수직이다. 서로 만나는 면은, 수직이다, 그지? 서로 만나는 면은 수직이다.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지. 서로 만나는 면은, 수직이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시옷, 미음, 비읍, 입이나 면이 하나 있어. 이 면에, 그지? 이 면의 수직인 면은, 그지? 다시, 여기, 시옷, 미음, 비읍, 이응이라는 면이 있어. 이 면의 수직인 면은 몇 개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번의 면이 있다 쳐봐, 그지? 그 6번으로 둘러싸인 여기에 이렇게 둘러싸인 4개의 면이 있는데 4개의 면은 다 뭐야? 다 수직이죠. 이렇게 다 수직이잖아. 그지? 그래서 한 면, 그러니까 여기 면, 그지? 요 밑에 있는 면에
요렇게 둘러싸이는 수직인 면은 몇 개냐면 4개가 있다. 그죠? 수직인 면은 4개이다. 이렇게. 수직인 면은 4개이다. 이렇게. 자, 요렇게 자, 직육면체의 성질을 좀 정리를 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전개도입니다. 자, 직육면체 전개도인데 요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요쪽에 있는 요 길이가 그지? 요 길이가 12. 요게 얼마냐면 15. 이렇게 됐어요. 15.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직육면체를 이렇게 전개도를 그린 게 이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 그림 보면 비슷하게 생겼잖아. 이렇게 보면 표시가 잘 안 나지. 그지? 표시가 잘 안 나니까 원래는 모는 종에다 그지? 모는 종에다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그려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자, 그러면 여기가 요 길이가 얼마냐면 여기서는 요게 한 12가 되는 거야. 그지? 1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요렇게 앞으로 이렇게, 그지? 접었을 때, 요렇게 접었을 때, 여기 있는 뒷면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지? 뒷면을 보고, 여기 있는 게 요렇게 왔으니까, 요 길이가 얼마야, 여기. 요 길이도 얼마냐면 12가 돼야 돼. 요 길이가 12, 그지? 그 다음에 요쪽으로 요렇게 오는 길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얼마냐면 15가 되겠네. 15. 요렇게. 15.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얼마야? 여기가 12의 길이가 오는 요렇게 되겠고, 여기가 얼마면 다시 15가 오는 요런 길이가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뭐 여기 전체 이 길이는 당연히 여기가 20으로 줬으니까 여기는 2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주면 이제 요걸 요렇게,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한번 요렇게 접고, 그지? 요렇게 세우고, 다시 한번 딱 접어주고, 요렇게 세워주고, 그지? 위에 뚜껑 닫고, 밑에 뚜껑 닫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직육면체가 나오지. 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거 하나만 떼가지고, 그지? 여기 있는 거 하나를 떼가지고, 여기 싹 지워버리고, 그지? 여기 지워버리고 전개 들었는데, 여기다 갖다 놔도 돼, 그지? 여기다. 요렇게 갖다 놔도 되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요렇게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려보면, 요렇게 전개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야, 여기 두 개다, 그지?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지워버리고, 요 두 개의 그림을 요쪽에다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 갖다 놔도 동일하지, 그지? 반대로 뭐야? 반대로 여기를 가만히 놔두고 여기를 떼가지고, 그지? 여기를 지워버리고 여기를 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놔도 되지. 그런 식으로 전개도는 다양하게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직육면체의 전개도는 다양하게 있다, 그지? 그리고 이것은 다음 직육면체의 전개도이다. 이 전개도 외에 다른 전개도를 2개를 그려보시오.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면 요거만 떼가서 이렇게 갖다 놓는다든지, 그지? 요거 가만히 놔두고 요걸 떼어서 여기를 갖다 놓는다든지. 그리고 벌써 2개 나왔네, 그지? 아니, 2개 다 떼가지고 요쪽으로 갖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되고, 뭐, 여기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15가 먼저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지? 여기 15라는 길을 먼저, 그리고, 그지? 15라는 길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12 길이 오고, 다시 15 길이 오고, 요쪽에다 12가 오게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직육면체 전개도의 모양은 다양하게 있다. 그지? 그래서 이제, 모서리를 잘라서, 그지? 모서리를 잘라서, 펼쳐 놓은 그림, 그지? 그러니까 모서리를 잘라서 펼쳐 놓은 그림을 뭐냐면, 전개도라고 한다. 그지? 펼쳐놨다, 전개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잘리지 않는 부분. 여기서는 요거는 뭐냐면 잘리지 않는 부분이지. 여기 잘라내지 않았다는 뜻에서, 요것은 점선으로, 잘라내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점선으로 표시하고. 여기 지금 이 실선으로 나와 있는 이 자리는 뭐야? 가위로 이렇게 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여기 잘라냈던 거. 잘린 모서리는, 실선이지. 잘린 모서리는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직육면체의 전개도는, 그지? 다양하게 있다, 그지? 직육면체의 전개도는 다양하게 있다. 직육면체의 전개도는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한 거지. 이제 지금까지 한 거, 직육면체, 정육면체에 대한 생각지도 한번 봅시다. 직육면체, 그지? 직육면체. 그러니까 직육면체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평행사변형, 그지? 이렇게 평행사변을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선분을 똑같은 길을 그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와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주고, 요 선분과 평행하게 그어주고, 그지? 이렇게. 그래서 점선까지 나타내준 거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쭉 나타내주는데, 여기 오른 게 겨냥도라고 그러죠. 이렇게 점선 나타내준 게 여기 겨냥도다, 그지? 직육면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선분, 그지? 요 선분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요거를 이제 면이라고 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면과 면이 만나는 요거, 그지? 면과 면이 만나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이제 모서리, 그지? 면과 면이 만나는 여기를 모서리라고 한다. 요걸 모서리.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요 지점, 요걸 이제 꼭지점이라고 한다. 뭐 이런 것까지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점선을 표시해가지고 쭉 나타낸 걸 요걸 겨냥도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면은 다 몇 개냐면, 육면체니까, 그지? 육면체니까 옆으로 면이 4개에다가 여기 밑면이, 이것도 민면이고, 이것도 민면이야. 그죠? 민면이 2개. 이렇게. 옆면이 4개. 옆면이 4개. 윗면이 2개야. 면은 전체 6개. 그지? 자, 모서리는 여기에 4개에다가, 옆으로 4개에다가, 밑에도 4개니까, 모서리는 12개.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은, 그지? 꼭지점은 여기에 이렇게 4개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해서 4개 해서, 모서리는 8개. 그 다음에 이제 겨냥도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정육면체는, 그지? 정육면체는 직육면체인데, 정육면체, 이거는 직육면체지, 그지? 직육면체인데, 직육면체의 종류는 뭐야? 다양하게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직육면체는 뭐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뭐, 요렇게 생겼는데, 쭉 해가지고, 그지? 이것도 직육면체. 요렇게 생긴 것도 직육면체, 그지? 요것도 직육면체. 직육면체 그리다 보니까, 요 길이가, 만약에 요 길이와, 뭐냐면, 자, 요 길이, 그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다 같아. 이렇게 같아버렸어. 근데 이거는 뭐야? 이것은 직육면체는 정육면체가 되는 거지. 요렇게. 요것도 직육면체인데, 직육면체 중에는 정육면체도 있다. 그지? 정육면체는 어떻게 되면, 여기에서 길이가 다 같은 요런 게 있지. 그지? 그래서 역시 이제 개수는 똑같이, 면의 개수 6개, 모서리 개수 12개,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 8개, 뭐 이런 것까지 다 똑같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직육면체는 뭐야? 직육면체는, 요건 정육면체로 보고, 요 직육면체는 뭐야? 직육면체는 여기 있는 이게 뭐냐면 모양이 직사각형이지. 직사각형. 근데 정육면체는 뭐야? 정육면체는 여기 있는 요게 뭐냐면 정사각형이라는 거. 요러한 성질이 있지, 그지? 그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정육면체의 어떤 용어, 그다음에 그걸 비교해 보면 그런 차이가 있다, 그지? 얘는 직사각형이고 여기는 정사각형이라는 요런 차이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직육면체는 뭐야? 여기 있는 어떤 요런 모서리의 길이가, 그지? 서로 다르지, 그지? 모서리 길이가 서로 달라, 그지? 근데 정육면체는 뭐야? 여기 있는 요 모서리 길이가 모두 같다,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라고 해도 된다, 그지? 오케이.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직육면체를 보고 정육면체라 그러면 안 돼, 그지? 그거 조심해야 돼. 정육면체, 요건 정육면체 맞지? 그 정육면체인데 얘를 직육면체라 그래도 돼, 그지? 이거는 뭐야? 그냥 직육면체지? 직육면체는 직육면체야, 그냥, 그지? 직육면체를 가지고 정육면체라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정육면체지. 정육면체인데 직육면체라고 그래도 돼, 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육면체의 성질에서, 그지? 직육면체 성질에서 뭐냐면 평행한 면.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요 면이지, 요 면. 이제 겨냥도, 요것도 겨냥도를 싹 그리면 요게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평행한 면. 요 면과 요 밑에 있는 면이 평행한데, 평행한 면은 몇 개의 쌍이 있냐면, 3개의 쌍이 있지. 요거와 평행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평행하고, 여기 있는 옆에 있는 2개가 평행해서, 서로 평행한, 것은 3개가 있다. 뭐 이런 거 했었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있는 면이지. 이 면하고, 그지? 요 면은 뭐냐면, 수직이죠. 요렇게 수직이 돼 있어요. 여기가 수직이다. 이게. 위에 요 면하고, 그지? 요 밑면하고, 여기 옆에 있는 면이 수직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보여줘. 여기 5번이 있고, 1번이 있다 그러면, 그지? 지금 여러분 보기에 뭐 약간 이게 평행 사변형 같이 보여서 수직이 아닌데, 그지? 실물을 보면 이 5번하고, 여기 1번은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잖아.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 면이 있다면 이 면에 대해서, 요 한 면에 대해서 수직인 면은 몇 개가 있냐면 4개의 면이 수직이라는 거. 이런 것도 했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직육면체의 전개도, 그지? 직육면체의 전개도는 아주 다양하게 있다, 그지? 직육면체의 전개도는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를 이제 잘라가지고 펼쳐놓은 거를 전개도라고 하고, 그지? 그 다음에 잘라내지 않는 부분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점선으로 표시를 하고, 잘라낸 부분은 실선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전개도는
다양하게 있다. 그리고 직육면체 아까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로 이렇게 쉽게 설명했던 부분을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이 수업을 좀 이렇게 체험적으로 잘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제 실제로 실험하면서 수업을 하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인터넷 강의고 이제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데, 그죠? 실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위도 이렇게 잘라보면서 이렇게 재밌게 해보면 아주 오래 기억이 남고 그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는데 혹시 틀리지 말라고 이제 막 그런 거 중심으로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하여튼 요게 개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쫙 정리하고 나서 문제 풀어보시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된 내용이죠. 여러분들 교과 목차로 보면 원래 초등학교 5학년 학생 그 앞단원 이제 그 소수의, 그지? 소수의 곱셈을 배우고 이제 넘어오면 이제 여기 합동과 대칭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초등 횡단 수학을 할 때는 도형호 도형끼리 이렇게 쭉 연결해서 수업도 하고 그러는데, 먼저 이 합동과 대칭 전체 우리가 배울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합동입니다. 합동. 그러니까 합동이라는 게 뭔지의 정의, 그지? 합동의 정의가 뭔지를 따라야 되고, 자,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용어가 나오는데, 자, 대응점이 뭔지, 그 다음에 대응변은 뭐고, 그 다음에 대응각은 뭐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것은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삼각형이 주어지고, 뭐 두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 뭔지 자, 일단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합동의 성질 중에서, 그지? 바로 그 대응각과 대응변의 그 길이가 같고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 그 성질을 한번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삼각형을 그려볼 겁니다. 실제로 자와, 그 다음에 각도기와 컴퍼스 등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삼각형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세 변이 주어졌을 때, 그지? 어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변과 그 두 변의 그 사이각이, 옛날엔 낀각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사이각이라고 하고, 사이각이 주어졌을 때에 삼각형을 그리는 걸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변과, 그지? 한 변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한 변이 있고, 여기 있는 양 끝각이 주어졌을 때에 삼각형을 그리는 건데, 여기 삼각형을 그리는 내용이 조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대칭, 그죠? 선대칭. 어떤 이 대칭축인데 이 선에 대해서 그림이 대칭된 거, 그거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의 성질은 어떤 거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선대칭 도형에서 그 선대칭 내용을 실제로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그려보고. 그 다음에 선대칭을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이제 점대칭. 이것도 좀 중요하죠. 그죠? 점대칭. 점대칭의 성질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그 점대칭의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지까지 전체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동부터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의 합동인데, 먼저, 여기에, 합동의, 그치? 합동의 정의부터 뭐야? 합동? 합동이 뭐야? 합동. 합동. 합동이란 말이 뭐냐면, 이렇게 딱 합동된다. 이렇게 합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겹침. 그치?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포개면 딱 겹쳐지는 거지. 겹쳐져가지고 뭐가 하나같이 보이는 거야. 그치? 이런 걸 합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합동을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크기만 같으면, 크기와 모양이 같아야 돼. 크기와 모양. 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합동은 뭐냐면, 크기와 모양이 같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딱 겹쳐버리는, 그것을 뭐냐면 합동이라고 한다. 그지? 자, 크기와 모양이 같아. 그러니까 평행 이동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가지고, 겹치면, 그지? 딱 포개지는 거지. 그걸 합동이라는 거지. 합동.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부분에 이런 것들, 여기 모양에 보면, 여기 있는 점 있지. 예를 들어서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이 있는데, 요 점은 뭐냐면 요거를 대응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지? 포개는데 니를 가가지고 여기 있는 점을, 만약에 이 점을 여기다 딱 갖다 놓고 하면 이게 안 포개지지, 그지? 딱 포개졌을 때 그 만나는 꼭지점이 있을 거야. 만약에 여기 있는 점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포개지지가 않아요. 딱 그림 봤을 때, 그지?
그러니까 얘를 포개졌다 이게 여기 엄지가 있으면 이렇게 엄지끼리 있다 이게 포개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오하고 이거는 포개지는 게 아니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뭐라 하면 이 점을 대응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긴 거를 요걸 뭐냐면 요걸 대응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대응점.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은 대응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은 뭐냐면 대응점이 된다, 그지? 대응점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게 이제 두 번째, 요게 이제 두 번째 정의, 대응점이 뭔지 이렇게 알았어, 그지? 대응점이 뭐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변을 봅시다. 여기에서 요렇게 생긴 요 변하고 요 변. 그러니까 대응변인데 만약에 이거하고, 그지? 이거하고 이거를 겹쳐지지가 않지. 합동이라고 했을 때, 합동이라면 딱 겹쳐졌을 때,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요 변, 요 변하고, 그지? 요 변하고, 요 변이 뭐냐면 대응변이 되는 거야, 그지? 보이지? 합동이. 그러니까 이 변하고 이 변이 겹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지? 딱 겹쳐졌을 때, 겹쳐지면 그것을 뭐냐면 이거를, 바로 대응변이라고, 대응변, 그지? 요거를 바로, 대응변이라고 한다, 그지? 요거를 바로 대응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어떤 각이 하나 있어요, 그지? 자, 여기에 각이 있다고 합시다. 대응변은 여기 몇 번째냐면 이게,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세 번째 정의, 첫 번째, 우리가 뭘 배울 때는 처음에 이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그지? 자, 여기에서, 여기 있는 요 각이지, 요 각이. 언뜻 봐도 요거하고 요거 겹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지? 이렇게 만약에 딱 포개서 딱 겹쳐졌을 때, 그지? 만약에 겹쳐졌을 때, 바로 여기 있는 요 각, 그지? 여기 있는 요 각하고, 바로 여기 있는 요 각을, 이걸 뭐냐면, 바로 대응각이다, 그지? 대응각이라고 한다, 그지? 이걸 바로, 대응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합동이 뭐다? 이제 합동은 뭐냐면, 이렇게 이동을 시켜가지고 딱 포개했을 때, 그지? 딱 겹쳐지는, 이걸 합동이란다. 쉽게 말해서 크기와 모양이 완전히 같은 거다, 이렇게. 그랬을 때, 딱 포개졌을 때 만나는 꼭지점끼리, 이걸 대응점, 이 만나는 변을 대응변, 그 만나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한다. 이런 거 하셨지? 자, 그 다음 정의가 있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죠. 이거는 좀 중요한 거니까, 자, 이게 네 번째까지 했으니까, 여기 다섯 번째를 할까? 다섯 번째를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대응변. 대응변이 있어, 그지? 대응변. 대응변이 뭔지 이제 알겠지, 그지? 대응변의 길이가 있어, 그지? 대응변의 길이. 대응변의 길이와, 그지? 대응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대응각의 크기. 크기는, 어떻게 된다? 각각, 그지? 각각. 각각 같다. 이렇게, 각각 같다. 대응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는 각각 같다.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 있는 요 길이와, 그지? 자, 요 길이와, 자, 요 길이는 같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있는 대응변의 길이,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고, 자,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 크기와 모양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각과 요 각의 크기가 같고, 요 각과 요 각의 크기가 같고, 요 각과 요 각의 크기가 같다. 그지? 그래서, 도형이 합동해서 정리해야 될 것은, 자, 여기 있는 거, 요거 딱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합동이 뭔지 알았어요. 그지? 합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크기와 모양이 같아서 이렇게 겹쳐지는 거, 그지? 이동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점이 뭔지. 합동이란 말은 거기 딱 점이 딱 만나는 딱 포개지는 그 점, 그지? 그 점끼리를 대응점. 그 다음 대응변, 대응각이 뭔지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동의 성질에서 중요한 게 합동의 성질, 그지? 성질에서는 바로 그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의 크기는 각각 같다. 이제 이게 문제풀이에 자주 쓰일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그리기로 가봅시다. 삼각형 그리기. 삼각형을 그리는데 첫 번째 이제 세 변이 주어졌을 때에 삼각형의 그리기를 실제로 이제 컴퍼스 자를 이용해서 한번 세 변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변이 실제로 주어졌을 때에 이 삼각형을 그려보는 거야. 삼각형을 그려보는 거지.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몇 cm인지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게 그림으로 안 주어졌으면 여러분들은 문장으로 이게 뭐 4cm, 3cm, 2cm 이렇게 주어졌을 수도 있어요. 4cm, 3cm, 2cm 이렇게 주어져요. 실제로 이렇게 그림을 주어질 수도 있고 그림이 안 주어졌으면 뭐 예를 들어서 문장으로 그지? 이게 4cm입니다. 뭐 이렇게 문장으로 그림이 안 주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3cm입니다. 3cm입니다.
뭐 2cm입니다. 이렇게 주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자를 가지고 재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실제로 이제 작도하는 방법은 4cm를,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4cm는 아니, 여기서는 4cm는 아니지만, 그지? 이 길이를 재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 길이가 요만큼이구나. 갖고 와가지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그 길이를 재서, 제가 보니까 여기 세 칸이었어. 그지? 여기 세 칸에서 이렇게 세 칸을 그어주면, 다시 볼까? 여기 이자의 입장에서 보면 4cm가 아니라, 그지? 이론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몇 칸이냐면, 하나, 둘, 이게 하나, 둘, 세 칸이에요. 그지? 세 칸 이렇게 해서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삼각형을 그릴 때 주로 쓰이는 게 도구가 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퍼스, 각도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하고 컴퍼스를 이용합니다. 컴퍼스. 그 컴퍼스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를 그려볼 때는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만약에 그림이 안 주어졌으면 자에다가 이렇게 3cm를 재서 이렇게 길이를 재야 돼. 그지? 근데 만약에 그림이 주어지면 그림 위에다가 이렇게 3cm를 설정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림 위에다가 3cm를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다가 딱 아까 길이 잰 끝에다 대고 여기다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한번 살짝 그어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2cm, 만약에 2cm라고 주었으면 자를 가지고 이렇게 2cm로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림이 주어졌으면 그림 위에다가 요 길이를 이렇게 설정을 해요.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요쪽에다, 요번에 여기 됐으면, 처음에 이쪽에 됐으면, 여기를 했으면 요 점에 3cm라니까 여기니까 여기를 제거해야 되고, 2cm 요쪽에서 요쪽 끝을 대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를 한번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싹 해줍니다. 그럼 여기 요 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만나는 점이. 그래서 이 만나는 점에다가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자로 고기를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끝점을 잘 연결해야겠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딱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요 점에다, 그지? 요 점하고 여기 있는, 여기를 연결해주면, 요 세 변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을 작도하게 된 거지. 작도하게, 그지? 자, 그런데 시험에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요게 작도의 순서가 간혹 나와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지? 자. 이렇게 컴퍼스를 이렇게 틀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작도 순서를 보면 어떻게 돼? 여기가, 그지? 여기가 1번. 요거 첫 번째 그어주는 게 여기 1번이었지. 여기 1번, 그지? 여기 1번.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요 두 개 자리를 바꿀 수 있겠다, 그지? 이걸 먼저 해도 되고, 이걸 먼저 해도 돼,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2번이라고 했으면 이게 이제 3번이 되는 거지. 아니면 이거 두 개를 요렇게 해주고, 요렇게 해주는 게 이제, 그냥 전체 2번 이렇게 될 수 있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선을 그리는 거죠. 요 선을 그리는 게, 요게 뭐냐, 4번이다. 4번이다. 그러면, 요게 5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4번, 5번 하고 자리를 바꿀 수 있어. 그지? 3번, 4번 순서는 자리 바꿀 수는 있겠네. 그래서 여하튼, 다시, 요거 세 변이 주어졌을 때 작도하라 그러면 자로 대고 먼저 하고, 그지? 여기 자를 재서 여기다 점을 딱 찍고, 이렇게 그어주고, 그지? 여기다 자를 대고 이렇게 딱 그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자, 세 변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삼각형 그리기까지 봤죠, 그지? 삼각형 세 변이 주어졌을 때, 그지? 자, 그러면 좀 전에 그 그리는 과정을 한번 이해를 했으면, 시험을 어떻게 나냐면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이렇게 막 써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로 잡아 넣기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 그러니까 꼭 자기가 한번 그려보면 그 과정대로 한번 그려봤으면 맞출 수 있도록 그 과정에 서술을 해놓겠지, 그지? 그래서 가로 잡아 넣기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시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볼 것은 뭐냐면 두 변과, 그지? 두 변과 그 사이각이 주어졌을 때에 이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 두 변과 그 사이각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 한번 직접 그리면서, 요것은 이제 뭐냐면 그 자와, 그지? 자와 컴퍼스로 이용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뭐냐면 각도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각도기와 자를 이용해 가지고 두 변과 사이각을 그려보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변과 사이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그림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그지? 그림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길이 비슷하나? 예를 들어서 이게 4cm야. 이게 4cm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것도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4cm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을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지. 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인데, 첫 번째 그림은 항상 기준 하나의 변이 있어야 되니까 기준 변을 해가지고 길을 재, 그죠? 이렇게 길을 재보면 여기도 역시 몇 칸이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요 옆에 와가지고, 그지? 그 길이만큼 이렇게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이다. 이렇게 일단 하나 그어줍니다. 이렇게.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하나의 변을 먼저 그리는 거야. 그지? 근데 주로 이렇게 평행한 요선을 일단 그어주면 좋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각도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작도를 하는 거다 보니까 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 점이 중요하고, 어디가 중요하냐면, 바로 요 각이 주어진, 그지? 사이각이 주어진 요 점이 아주 중요한데, 요 점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각도기가, 각도기 아주 크지? 여러분 갖고 있는 것보다 크다, 그지? 자, 각도기를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재요. 이렇게 재보면, 여기 얼마나 나오냐면, 이렇게 60도라고, 이렇게 직접, 각도기를 가지고 재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론적으로 각의 값이 주어질 수도 있어. 문장으로 주어졌다. 그지? 주어질 수도 있지. 그 몇 도냐면, 60도구나. 60도구나를 알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60도라고 재요. 이렇게. 이거 갖고 와서, 중요한 게 요 점을, 그지? 여기다 딱 대줘야 됩니다. 반드시. 요게, 시작점이야. 그지? 시작점. 여기다 딱 대주고, 60도라는 지점에다 점을 딱 찍어요. 이렇게. 점을 딱 찍고, 그지? 점을 딱 찍어주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는 여기가 만약에, 좀 짧았다 치면, 그지? 짧은 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좀 이렇게 내려왔다. 여기 좀 크게 같아 버렸는데,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점에서, 그지? 요 점을 연결하는데, 꼭 끝까지 꼭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4cm였다라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 조금 짧았다고 가정해볼게. 그럼 예를 들어서, 두 칸이라고 가정해볼까? 두 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금 정교하게 해가지고 2칸 반 해서 이쯤이었다 가정해봐. 이 길을 재는데, 자, 이 길이가 지금 몇 칸이냐면, 여기도 3칸이었어. 그치? 3칸이었는데, 여기 3칸을 가지고, 3칸에 여기를 재야 되잖아. 반드시, 그지? 이 점을 하나 찍어 놓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점을 찍었는데, 점이 만약에 이쯤 찍겠다 가정해볼까? 만약에 이 각도기가, 크기가 아주 컸어. 그지? 각도기가 아주 크게 커가지고, 점이 여기가 아니라 이쯤 찍힐 수도 있지. 그지? 60도를 찍어 점을 여기 찍을 수도 있어. 그지? 이게, 이 각도기가 큰 각도기였어요. 이렇게 큰 각도기이다 보니까, 60도를 제가 점을 여기 찍을 수도 있지. 점을 여기 찍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점을 딱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는 것까지 되는데, 이까지 쭉 끄면 안 되고, 그지? 바로 요 길이만큼까지만, 요까지지, 그지? 여기까지만,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어주는 거지. 컴포즈 점 찍은 데까지 해주는 게 아니라, 그지? 요렇게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변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그지? 연결시켜주면, 여기가 뭐냐면, 바로 두 변과, 그지? 두 변과 요 각이 주어졌을 때, 여기 60도다 해서 각이 주어졌을 때, 요 길이와 여기에 주어지고 그 사이 각이 주어졌을 때의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이다. 그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각도기가 크면, 그지? 이 밖에 찍을 수 있는데, 그까지 무조건 긋는 게 아니라 요 길이를 재가지고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하긴 하되, 그 길이만큼까지만 그어준다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한 변을 연결하면 바로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다. 그지? 자, 그래서 이제 두 변과 사이각, 그지? 두 변과 사이각 하는데, 기준되는 변 하나 그리고 각도기를 해서 점을 찍어주는데, 각도기 크기에 따라서 점을 가까이 찍을 수도 있고, 안쪽에 찍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 찍을 수도 있고, 그지? 찍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건 맞는데, 바로 그 주어진 변의 길이만큼 그어줘서 나머지 한 변을 그어주면 되더라.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이제 한 변과 양끝각, 그죠? 한 변과 양끝각. 그러니까 이렇게 한 변이 주어져 있고,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 각이 두 번 주어졌네, 그지? 각이 두 번 주어졌으니까, 각도기의 각을 한 두 번 정도 해야 된다 볼 수 있어요. 양끝각이 주어졌기 때문에, 각도기를 두 번 이용해가지고, 자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되죠. 이것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여기 한 변, 그지? 요 한 변하고 이렇게 양 끝각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한 변을, 그지? 한 변을 이걸 해야 되니까 요 길이를 재서 이제 옮겨야지. 기준되는 변, 그지? 이것도 역시 저거 계속 세 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같은 길이를 이렇게 연장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길이와 여기고, 그다음에 이제 각도기를 이용할 때는 여기 기준되는 자, 요 점하고, 그지? 요 점과 요 점이 아주 중요하지. 각도기의 중심이 와야 돼,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와 요 점의 좌표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 중요하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각도기를 가지고 각을 재야 되는데, 여기 이제 각을 재 보는 거야. 여기서 각을 재 보니까
그럼 여기 각도기의 중심이 여기로 오게끔, 그지? 여기다 딱 중심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재봤더니, 요 각이 어디로 가냐면, 요 30도 요 30도 지점이네. 30도 지점이야. 30도 지점. 그러면 여기로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대고, 그지? 자, 여기다, 요 중심을 여기다 잘 대고, 평행하게 해서 중심을 대고 난 다음에, 그 30도 지점에다가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줘요. 30도 지점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각을 재는 거고, 요쪽 각을 재야 되니까, 요쪽 각을 잴 때는, 여기에 보면, 컴퍼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중심을 대야 돼. 그지? 여기다. 잘 보이나? 자, 여기다가 중심을 이렇게 재고, 평행하게, 그지? 평행하게 해놓고, 자, 중심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거지. 중심을. 자, 그러면, 대충 이게 몇 도가 나오냐면, 60도보다 약간 더 크네. 자, 60도보다 약간 62도 정도 되나 봐. 62도. 그럼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여기 중심을 여기다 대고, 그지? 여기다 이렇게 해서 평행하게 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딱 해서, 어디 가냐면, 62도 되는 지점에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요. 62도. 이렇게. 됐지? 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이제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 두 점을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쫙 가다가 요점을 살짝 이렇게 그릴게. 그 다음에 여기도 요 점하고 요 점을 다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살짝 여기 와서 이렇게 연결되는 자리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삼각형이 똑같은 삼각형이 요 합동의 삼각형을 지금 그린 거예요. 그지? 똑같은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제 컴퍼스 점의 기준이 되는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여기 각도를, 그지? 여기 있는 각도를 재가지고 이 밖에 점을 하나 찍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해서 점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여기다 기준점을 재고 각도기 점을 하나 찍고 그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그 각의 크기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재고 점을 찍어주고 그 점과 그 점 연결해서 긋고, 자, 이 점과 이 점을 연결 그은 다음에 바로 여기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이 바로 한 변과, 그지? 양 끝각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이었다. 오케이? 자, 이번 시간에는 원기둥, 원뿔, 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원기둥의 이제 그림을 가지고, 여기서, 원기둥의 밑면, 옆면, 높이가 뭔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원기둥의 전개도, 그 전개도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원뿔. 자, 원뿔에서 그림을 가지고 밑면, 옆면, 꼭지점이 어떤 건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원뿔에서 아주 중요한 걸 차지하는 이 모선이 뭔지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원뿔에서의 높이는 어떤 것을 원뿔의 높이라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로 가가지고, 구에서는 중요한 게 아무래도 중심, 그 다음에 반지름, 그리고 구 안에 있는 어떤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는 이런 게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원기둥과 각기둥을 먼저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기둥, 원뿔, 구에 대해서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 원기둥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 원기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둥의 정의는 뭐냐면 둥근 기둥 모양의 도형이다. 그지? 자,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둥근 기둥 모양의 도형을 뭐라고 하냐면, 자, 원기둥이라고 한다. 그지? 원기둥이라 한다. 그리고 둥근 기둥이라 했기 때문에 그 문장 그대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것이 바로 원기둥이지. 자, 둥근 기둥 모양의 도형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기둥을 처음 배우기 때문에 용어나 정의 같은 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여기에 있는 이 평면, 그지? 이 위에 있는 이 평면의 이름이 뭐냐면, 자, 위에 있다고 윗면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지? 이걸 밑면이라고 돼. 밑면.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 요것도 밑면이라고 그래. 자, 여기 있는 요것도 자, 밑면이라고 그러고, 자, 여기 있는 이것도 자, 밑면이라고 한다. 윗면이라고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 밑면의 정의는 뭐냐면, 윗면의 정의가, 그러다 보니까 밑면의 정의는 밑에 있는 면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동시에, 이 면과 이 면을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밑면이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정의가 중요한 거지. 밑면의 정의는 뭐냐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라는 거 똑같이 생겼다는 거지. 똑같이 생긴 두 면을 바로 밑면이라고 한다. 이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면이라는 것은 이게 여기 옆으로 이렇게 둥그름하게 돌아가 있는 거지, 그지? 이것을 옆면이라 한다, 그지?
요거를 문장으로 나타내 보면 옆면을 둘러싼 구분면이다. 그지? 이게 이제 옆면의 정의야. 그지? 옆면을 둘러싼 구분면을 자, 옆면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걸 높이라고 그래. 그지? 요거를 높이라고 그래. 여기서 요걸 높이. 요걸 높이라고 그러는데, 높이의 정의는 뭐냐면, 이 두 밑면이 있었어. 그지? 여기 있는 밑면과 밑면의 수직인 선분해.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이 밑면하고 요 선은 어떤 선이냐면 딱 여기가 요렇게 수직이 돼 있어. 평면하고 요렇게 수직이 돼 있는. 그지? 평면 수직인 선분의 길이. 그지? 두 밑면하고 여기도 요렇게 수직이 돼 있을 테고 여기도 요렇게 수직이 돼 있겠지. 수직인 두 선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기둥에 들어가는 용어 전체가 바로 요거지, 그지? 자, 밑면이 뭔지, 자, 옆면이 뭔지, 높이가 뭔지. 이게. 자,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것이 뭐냐면 원기둥을 했어요. 원기둥, 그지? 자, 밑면은 뭐라고? 밑면은 윗면에 있는 거, 그지? 윗면이라 그러면 안 되지.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면 쪽하고 아래에 있는 면 두 개를 합쳐서 이거를 자, 밑면이라 한다, 그지? 오케이. 옆에 있는 옆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을 뭐냐면 옆면이라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밑면과 아래에 있는 밑면에 이렇게 수직으로 딱 연결되어 있는 이 길이, 그지? 이 길이가 선분의 길이가 뭐냐면 높이다, 이런 걸 했었어.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자, 전개도 이 원기둥을 전개를 하는 거지. 전개도. 그리고 그 전개조에 들어있는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원기둥의 전개도, 그지? 원기둥. 자, 먼저 원기둥이 있지, 그지? 원기둥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게, 그지? 둥근 기둥 모양으로 생긴 게 이게 원기둥이지.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전개도를 그리는 거야, 전개도. 그럼 전개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개도의 정의는 이런 거지. 원기둥을 펼쳐 놓은 그림이야, 그지? 전개도. 여기서. 원기둥의 전개도. 이거는 뭐야? 원기둥의 전개도고. 예를 들어서, 뭐, 육면체 전개도 그러면 어떻게 돼? 육면체를 펼쳐놓은 그림을 육면체 전개도 이렇게 하지. 뭐 삼각기둥의 전개도 그러면 뭐야? 삼각기둥을 펼쳐놓은 그림을 삼각기둥의 전개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걸 전개도를 그리면 요렇게 나와요. 전개도를 그리면.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이 원 뚜껑 열고 밑에 있는 뚜껑 이렇게 밑으로 열고, 그지? 여기 두루루 말려 있는 여기를 이제 칼로 잘라가지고 쭉 펼쳐주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지, 그지? 오케이. 전개도. 자, 그리고 이 전개도에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밑면이었잖아요. 그치? 여기서 밑면이고 이게 바로 여기서 이게 밑면이 되는 거지. 밑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 그지? 이 직사각형이 여기서 이제 쭉 잘라가지고 두루룩 펼쳐놓으면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직사각형이 뭐냐면 바로 옆면이 되는 거지. 옆면, 그지? 옆면. 자, 그 다음에 밑면의 둘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이 둘레, 그지? 자, 여기 있는 이 둘레가 뭐냐면 밑면의 둘레가 되는 거지. 바로 여기에서 요렇게 한 바퀴 요렇게 돌아가는 요게 뭐냐면 밑면의 둘레가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뭐냐면 여기서 밑면의 둘레가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요 직사각형의 이 가로의 길이지. 요 길이. 요 길이가 뭐냐면 바로 밑면의 둘레가 되겠지. 왜냐면 이 원을 두루루 싸고 있는 걸 펼쳐놓은 게 이거기 때문에 이 밑면의 둘레. 이 시험에 잘 나온다.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서 만들어진 이 원이 있지. 이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밑면의 둘레, 그지? 밑면의 둘레는 시험에 잘 나온다. 전개도를 그렸을 때와 원기둥으로 됐을 때 그런 밑면의 둘레 길이, 그지?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전개도의 특징이야. 전개도의 특징. 전개도의 특징인데 전개도는 요거지, 그지? 자, 여기 있는 요게 전개도인데 이 전개도의 특징은 어떻게 했냐면 먼저 두 밑면, 여기 있는 밑면하고 두 밑면이 있지, 그지? 두 밑면. 자, 두 밑면이 서로 합동이야, 그지? 여기 있는 원하고 여기 있는 원이 크기와 모양까지 다 같은 걸 합동이라고 그러거든. 크기와 모양이 완전히 같은 합동인 원이다, 그지? 그런 특징이 있어, 전개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원의 크기와 여기 있는 원의 크기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옆면이지. 이게 이 직사각형이 뭐냐면 옆면입니다, 옆면. 그 전개도에서 이 특징, 옆면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특징은 그 모양이, 그지? 그 모양이 지금 보다시피 뭐라고 생기죠? 직사각형이다, 그지? 직사각형. 오케이. 여기서 직사각형이니까 엄밀히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표시를 해주면 좋겠네, 그지? 이렇게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면 자, 옆면의 모양은 뭐냐면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다, 그지?
그 다음에 이 옆면에서 요 세로, 그지? 요 세로의 길이, 요 세로의 길이가 무엇과 같냐 하면 원기둥의 높이와 같은 거예요. 여기 원기둥의 높이하고, 그지? 이 원기둥의 높이하고, 여기 있는 전개도의 이 직사각형의, 그지?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이 세로의 길이가 원기둥의 높이와 같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로에,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그지? 이 가로의 길이. 이 가로의 길이가 결론은 뭐냐면 바로 밑면의 둘레의 길이, 그지? 이 쉽게 말해서 이 원의 둘레의 길이지. 이 원의 둘레, 여기서 아까 말했지. 밑면의 둘레의 길이, 그지? 이 길이가 결론은 뭐냐면 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이 전개도의 특징이 요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그지?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갈까? 자, 두 밑면은 서로 합동이, 크기와 모양이 같다, 그지? 그 다음에 옆면인데, 옆면은 모양이 어떠냐면, 요렇게 보다시피 직사각형이다. 그 다음에 이 세로의 길이가 바로 뭐가 같냐면 여기 있는 원기둥의 높이와 같다. 그지?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 이 가로의 길이가 뭐냐면 이 원의 둘레의 밑면의 길이. 원의 둘레의 길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원기둥의 전개도. 그림 보이지? 전개도. 그지? 오케이. 그 특징, 전개도의 특징이 아주 중요했어. 그지? 그러니까 전개도의 특징에서 이제 두 밑면의 크기, 그 합동이다. 합동인 두 원이다. 라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뭐야? 원기둥의 높이와 같다. 가로의 길이가 뭐야?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여기까지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원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원뿔의 그림에서 밑면은 어디고, 옆면은 어디고, 꼭지점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주 생소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모선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모선. 그래서 이 원뿔에서 모선은 무엇을 가지고 모선이라고 하는지, 이거는 아주 시험 잘 나온다 그래서, 그지? 그 다음에 이 원뿔에서 높이는 어떤 것을 높이로 정의하느냐. 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뿔 들어갑니다. 원뿔. 자, 원뿔에서 보면 원뿔의 정의지. 원뿔의 정의는 둥근 뿔 모양의 도형이다. 그지? 자, 둥근 뿔 모양의 도형이다. 이거를 뭐라고 하자고? 원뿔이라고, 원뿔. 그지? 자, 둥근 뿔 모양의 도형. 이 문장을 그림으로 그리면 되겠지? 자, 둥근 뿔 모양의 도형. 그래서 요렇게 생긴 것이 뭐냐면, 원뿔이다. 요렇게 생긴 게 원뿔이다. 자, 원뿔이라는 거 우리가 또 처음 봤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제 용어들을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있는 여기 자세 봐요. 점이 하나 나타나, 여기, 그지? 점이 나타났지. 여기 있는 요 부분, 요 뾰족한 부분, 요걸 뭐냐면, 꼭지점이라고 한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자, 꼭지점이라고 한다. 자, 꼭지점의 정의는 뭐냐? 꼭지점의 정의는, 이게 뾰족한 점이야. 뾰족한 점. 뾰족한 점이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꼭지점에서 요 밑면에 딱 수선의 발을 딱 내렸는데, 요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데, 여기 수선을 딱 내렸을 때, 요 길이를 뭐냐면, 높이라고 한다. 그죠? 요 길이를 높이라고 한다. 그 높이는 뭐냐면, 높이의 정의지. 높이의 정의는 뭐냐면, 꼭지점에서, 자, 여기지? 자, 꼭지점에서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 그지? 자, 꼭지점에서 여기 있는 밑면의 수직인 선분, 이렇게 밑면의 수직인 선분. 밑면은 여기 좀 이따 나오겠네. 그 다음에 옆면은 뭐냐면, 이렇게 뾰족하게 두루루, 이렇게 우리 생입할 때 이게 꽃갈 쓰고 있는, 이렇게 돌아가 있는 이 부분 있잖아, 그지? 둥그름하게 돌아가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옆면이야, 옆면. 그지? 옆면. 요렇게 비스듬한 부분, 그지? 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돌아가 있는 부분을, 자, 옆면이라고 한다, 그지? 옆면의 정의는 뭐야? 옆을 둘러싼 면이다, 그지? 옆을 둘러싼 면, 옆면이다. 말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원 있잖아요. 밑에 있는 이 원을 바로 밑면이라지.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원기둥에는 밑면이 두 개고, 원뿔에는 뭐야? 밑면이 한 개네, 그지? 그래서 밑면. 그래서 평평한 면. 여기서는 아까 원기둥에서의 밑면의 정의는 뭐냐면, 두 평평한 면과 합동인 원,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그지? 두 면을 그렇게 정의했는데, 여기에서는 원뿔에서는 이 밑면의 정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그냥 평평한 면, 그지? 평평한 면. 왜냐면 여기 평평한 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밑면의 정의는 이렇게 내리고, 그다음에 요 길이에요. 여기 꼭지점에서 여기 흰선 하나 딱 나타났어, 그지? 이렇게 연결한 요거의 이름이 뭐냐면, 요거의 이름이 바로 모선이라고 그래. 모선.
모선. 자, 모선의 정의 한번 봅시다. 모선의 정의. 모선의 정의는 뭐냐면, 원뿔의 꼭지점에서, 그지? 자, 원뿔의 꼭지점과, 이렇게, 원뿔의 꼭지점과, 그 다음에, 밑면의 원둘레, 이렇게, 밑면의 원둘레를, 원둘레의 한 점을 잇는 선분. 그럼 뭐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 한 점, 한 것도 모선이고, 요 꼭지점에서 원둘레 한 점이니까 이것도 모선이네. 이게 모선이고. 그러니까 모선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또 모선이고, 이것도 모선이고, 이것도 모선이지. 모선 시험 잘 나와. 그래서 이것도 모선이야. 그지? 꼭지점에서 이 둘레에 엄청나게 점이 많겠지. 그지? 이 점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 어떤 거에다 연결하는 것도 다 모선이다. 그지? 그래서 이걸 모선이라 한다. 그래서 좀, 원기둥에서 높이는 뭐야? 이 평면과 평면이 딱 수직으로 올라간 요 자리가 그 높이지, 그지? 근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요게 높이야, 그지? 요게 높이고, 이제 숙달이 안 됐을 때 모르고 이걸 가지고, 이걸, 뒤쪽에, 봐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비스듬하게 해놓으면 꼭 이게 높이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모선을, 여기서 이렇게 이 뒤쪽으로 거주면 이게 높이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모선하고 높이는 꼭 구분해야 되는 거야. 이게 높이는 뭐야? 꼭지점에서 면에 딱 수직으로 내린 점이고, 여기 비슷하게 여기 뒤에 가서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 높이라 그러면 안 되고, 그건 모선이야, 그지? 요렇게. 그러니까 모선과 높이는 구분해야 된다. 요 시험에 잘 나온다, 그지? 이제 여기서 원뿔의 어떤 용어, 그지? 그 중에서도 뭐 꼭지점, 높이, 옆면, 밑면은 쉽네, 그지? 자, 모선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 그지? 꼭지점에서 그 밑면의 원둘레에 한 점을 잇는 선분을 모선이라고 한다. 그지? 모선. 자, 지금까지 배운 거 다시 한번 보면 원뿔. 자, 밑면이 뭔지 알겠지? 평평한 면. 그지? 옆면. 옆을 이렇게 둘러져 있는 면. 옆을 이렇게 둘러 있는 면. 그지? 꼭지점. 맨 위에 뾰족한 점. 그지? 자, 모선은 뭐야? 그 꼭지점에서 이 밑면의 둘레의 어떤 점, 한 점과 연결시킨 어떤 선분의 길이를 모선이라 한다. 그지? 그래서 이 모선과 높이를 잘 구분하자. 그지? 높이는 뭐야? 거기 있는 꼭지점에서 밑면에 수선의 발을 내린 그 자리가, 수직으로 내린 그 선분의 길이가 바로 높이고, 그지? 모선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오는데 좀 함정이 있을 때가 있는데 좀 그 뒤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꼭 수선같이, 높이같이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야. 구분해야 된다. 높이와 모선은 구분하자.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구라는 걸 배워요. 구. 자, 그러면 구의 중심이 뭐고, 원의 중심은 우리가 쉽잖아, 그지? 구의 반지름이 뭔지. 뭐,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한번 가봅시다. 자, 구로 가봅시다, 구. 자, 구의 정의는 뭐냐면, 공 모양의 도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공 모양의 도형. 공 모양의 도형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자, 구라고 한다. 공 모양의 도형을 구라고 한다. 그지? 자, 요렇게 생긴 거지. 공 모양의 도형을 구라고 한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있는 요 점, 그지? 여기 있는 걸 중심이라 그래. 중심. 자, 그러면 이게 정의가 뭐냐면 정의가 이렇게 돼요. 구의 가장 안쪽. 구의 그냥 구의 중심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지? 이 정의를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억해야 됩니다. 구의 가장 안쪽에 있는 점이야, 그지? 구의 안쪽에, 가장 안쪽에 있는 점. 구의 가장 안쪽에 있는 점이다. 그냥 구의 중심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지? 정의가 구의 가장 안쪽에 있는 점을 구의 중심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구의 중심에서 그 표면까지 요 거리를 뭐냐면 반지름이라는 거지, 반지름. 반지름은 뭐야? 중심에서, 그지? 바로 이 중심에서 구의 표면의, 그지? 구의 표면의 어떤 한 점을 잇는 선분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만 반지름이 아니라 이 사방팔방 구는 엄청나게 표면의 점이 엄청나게 많겠지, 그지? 그러니까 거기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한 구의 반지름은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지? 구의 반지름은 사방팔방으로 막, 그지? 오케이. 구의 중심은 정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심에서 구의 표면을 한 점을 잇는, 구의 표면과 한 점을 잇는, 그러니까 만약 점이 이쯤 어디 여기 표면 점이 있으면 이게 반지름 되는 거. 이 앞쪽으로 이게 구가 이렇게 표현됐지만 여기 있는 여기 점을 하나 잡았다 봐. 여기 점을 하나 잡으면 요 중심에 요 점까지 거리도 바로 반지름이 된다는 거야, 그지? 요 점에서 뒤쪽에 있는 점을 잡아도 이게 반지름이 되는 거지. 요 점에서 요쪽에 있는 점을 잡아도 이게 반지름이 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 구의 특징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거 똑같은데 이게 구같이 안 보이는 분이 있죠. 이게 구같이 안 보이고 뭐같이 보이냐면 원같이 보이지. 왜냐면 앞에서 정면에서 앞에서 딱 보면 이게 뭐로 보이냐면 원이 보여요. 이게 딱 그지? 이게 여기서 후레시프를 딱 비쳤을 때 그 구의 그림자가 원이 되듯이 원으로 보이는 거지. 그리고 그 구를 옆에서 봤다 쳐봐. 옆에서 봐도 그 구는 뭐로 보이냐면 원으로 보이는 거야. 위에서 봐도 원으로 보여. 이 아래에서 봐도 원으로 봐도 어디에서 봐도 원으로 보이지. 그래서 구의 특징은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그지?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항상 원 모양이다. 구는 어느 방향에서 봐도 구는 항상 원 모양이다. 그지? 뭐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용어 이렇게 정리해주고. 자, 금방 구에 대해서 했는데요. 구의 중심이 뭔지, 그지? 구의 가장 안쪽에 있는 점이다. 중심에서 구의 표면까지 거리, 표면에 있는 어떤 한 점까지 거리를 반지름이라 한다. 그지? 구는 뭐야? 어떤 방향에서 봐도 항상 원같이 보인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원기둥과 각기둥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기둥과 각기둥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기둥과 각기둥을 자, 비교 한번 해봅시다. 원기둥. 자, 원기둥 우리 잘 알다시피 원으로 된 기둥. 이렇게, 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각기둥. 각기둥에는 이제 뭐냐면 삼각기둥, 뭐 사각기둥, 오각기둥. 그러니까 다각기둥이라 보면 돼. 그지?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뭐 다양하게 있겠지. 자,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뭐 하냐면 자, 비교를 할 겁니다. 이렇게 비교. 원기둥과 각기둥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비교하는데 첫 번째. 공통점부터, 공통점. 공통점은 원기둥이든 각기둥이든 기둥 모양이다. 그지? 기둥 모양. 이렇게 기둥 모양이지, 이렇게. 이게 공통점이야. 그지? 자,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게 밑면이 두 개다. 그지? 여기도 밑면이고, 여기도 밑면이지. 여기도 밑면이고, 밑면. 여기 밑면이고, 밑면. 밑면이 두 개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밑면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평행하지. 서로 평행해. 그지? 여기 있는 밑면과 여기 있는 밑면 평행하고, 이게 서로 평행해. 서로 평행해. 지금 공통적인 거를 먼저 비교하는 거야. 그지? 서로 평행하고, 이고, 그 다음에 합동이다. 크기와 모양이 같지. 그지? 이게 평행하면서 크기와 모양이 완전히 같다. 어쩌면 지금까지 배운 거 지금 총정리하는 거야. 그지? 비교하면서 정리하는 거지. 이렇게. 자, 요까지가 뭐냐면, 이제 원기둥과 각기둥의 공통점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차이점인데, 밑면의 모양이야. 그지? 밑면의 모양이, 자, 원기둥은 뭐냐면, 원 모양이지. 그지? 밑면의 모양이지. 원 모양이야. 자, 각기둥에서는 다각형이야. 이게 삼각형이면 삼각형이고, 사각형이면 사각형이고, 오각형이면 오각기둥이면 오각형.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각형이야. 이 삼각형이고, 이건 사각형. 다각형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옆면의 모양. 옆면의 모양은 뭐냐면, 옆면의 모양은, 이거를, 원래 기둥을 놓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전기도를 보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요거 딱 세워놓고 똑바로 보면 이게 뭐로 보이냐면, 직사각형 같이 보이죠? 옆면에, 일단 그 면이 아니라 구분면으로 보이죠? 옆면이 이렇게 굽어져 있어. 그죠? 원기둥은 옆면이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근데 원래 옆에서 보면 이제 직사각형 같이 보이긴 하지. 그지?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옆면의 모양이 구분면으로 돼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 평평한 면으로 돼 있지. 평평한 면. 근데 그 평평한 면이 주로 직사각형이지. 요렇게 직사각형, 옆면의 모양은 이게 다 옆면인데 옆면의 모양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면 평평한 면이고 직사각형이다. 이건 구분면으로 돼 있고 이거는 평평한 면이면서 직사각형이다.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인데 여기 뭐 이런 데를 보고 꼭지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원기둥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원기둥에서는 꼭지점이 오케이 없다 이렇게 하죠. 원기둥에서는 꼭지점이 없다. 원뿔에서는 뭐야? 원뿔에서는 꼭지점이 하나 있어, 그지? 위쪽에 이렇게 하나 있지.
근데 원기둥에서는 꼭지점이 없다. 이제 뭐 이런 데 보고 이거 꼭지점 안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조심해야 돼. 꼭지점이 없다. 그 다음에 각기둥에서는 꼭지점이 있지.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요런 게 꼭지점이야. 꼭지점. 그지? 여기서 하나, 둘, 셋. 요런 게 꼭지점이야. 오케이. 여기서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여기 8개. 꼭지점이 8개 있네.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왜 꼭지점이 아니냐면, 이렇게 보면 꼭지점 같이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 실물을 갖다 놓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둥그름하게 돼서, 이게 만나는 뾰족한 점이 꼭지점인데, 그 뾰족한 점이 없잖아요. 그죠? 엄밀말하면 이 뾰족한 점이 엄청나게 많긴 하지.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울 때는 엄밀히 말해서, 여기서는 지금 꼭지점이 없다라고 하고, 그지? 요렇게 뾰족한 점으로 이루어진 요런 자리를 꼭지점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있다. 여기서 같은 경우 6개, 여기 같은 경우는 8개, 이렇게 꼭지점이 있다. 그리고 이 꼭지점의 개수가 몇 개고 막 이렇게 따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2학기 때 아마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배운 거 원기둥과 각기둥을 비교해 보면, 그지? 밑면이 2개 있다. 그지? 밑면이 2개 있다. 그리고 이제 밑면이 평행하고, 그지? 평행하고 합동이다. 뭐 요런 거. 기둥 모양이다. 이 공통점이 있고, 그지? 거기서 이제 차이점, 잠깐 뒤로 가볼까? 차이점, 그지? 차이점 모양. 여기 모양은 원이고, 여기 모양은 다각형이었다, 그지? 구분면이고, 평평한 면이고, 꼭지점이 없고, 꼭지점이 있다. 이런 걸 했었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기둥, 원뿔, 구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하는 이런 수업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기둥과 원뿔, 그 다음에 구를 비교해보자, 그지? 자, 그럼 원기둥은 요렇게 생긴 거 우리가 했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뿔은 요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구는 요렇게 생겼지. 자, 이거 서로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 원기둥을 위에서, 그지? 위에서 이렇게 이 화살표 방향에서 위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모양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지? 위에서 바라보면, 원기둥은 뭐야? 원으로 보이겠지. 위에서 바라보면. 이것도 뭐야? 이것도 위에서 바라보면, 입체적인 거를 빼고, 그지? 이렇게 위에서 쭉 바라보고, 멀리서 바라보면, 쫙 보면, 이게 뭐로 보이냐면, 원으로 보이는 거지. 자, 구는 뭐야? 구는 어떤 방향으로 봐도 원이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항상 원이 나오겠지. 그지? 구는 위에서 봐도, 원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는 이 지금 카메라 방향이지. 카메라 방향에서 앞에서 딱 봤을 때, 그지? 앞에서 보면, 아까 이제 여기 뭐 했던 건데, 이게 구분 모양이긴 하지만, 정면에서 딱 보면 이게 뭐로 보이냐면, 이게 직사각형으로 보이는 거지. 그지? 오케이. 이 직사각형으로 보여. 그지? 굽어 있긴 하지만, 그거 그냥 그대로 본 다음에 뭐 같이 보이냐면, 이게 구분 모양이지만, 그대로 정면에서 보면 뭐로 보이냐면, 직사각형 같이 보인다. 자, 이거는 정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를 이렇게 딱 잘라냈다 보면 이렇게 평면, 여기를 이렇게, 이 중간을 이렇게 딱 자른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오케이. 그래서 앞에서 딱 보면 이거는 뭐로 보이냐면, 삼각형 같이 보인다. 그지? 삼각형 같이 보인다. 구는 어떤 방향에서 봐도 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으로 보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서 본다 볼까? 이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옆에서 보면, 이것 똑같이 뭐라? 직사각형 같이 보이겠지. 그지? 오케이. 이것도 뭐야? 옆에서 봐도 뭐로 보이냐면, 삼각형 같이 보이겠지. 오케이. 구도 뭐야? 이 옆에서 보면, 이거 뭐로 보이냐면, 원으로 보인다.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는 다 원 모양이고, 그지? 이게 원기둥, 원뿔, 구기 때문에 둥근 입체다 보니까, 그지? 둥근 입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지. 위에서 보면 다 원으로 보이고, 구는 항상 어디에서 봐든지 다 원이고, 그지?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게 어디 자주 나오냐면, 요 자리가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가. 여기. 옆에, 앞에서 봤을 때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너를 앞에서 봤을 때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거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고, 지금까지 배운 거 전체적으로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했던 게 원기둥, 원뿔, 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원기둥의 밑면, 그지? 원기둥의 밑면. 이 원기둥은 이제 요렇게 생겼죠. 그지? 요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요렇게 기둥같이 돼가지고, 요렇게 와서, 요렇게 생긴 게 이게 원기둥이지. 그지? 원기둥.
그래서 원기둥의 밑면, 여기 밑면이잖아요. 여기 밑면이고, 여기 밑면, 그지? 이렇게 밑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게, 여기 있는 게, 이 둥그름하게 돌아가 있는 이 부분이 뭐야? 이 부분이, 여기 둥그름하게 돌아가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옆면. 그지? 옆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밑면과 여기 있는 밑면에 이렇게 수직으로 딱 가 있는 요 길이, 그지? 요 길이가 뭐냐면 바로 높이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전개도를 해버리면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오죠. 그지?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오고. 그지? 여기 있는 밑면이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하고, 뭐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좀 근데 크기가 같아야지. 그지? 이거하고 뭐냐면 크기가 같아야 돼. 그지? 오케이. 그래서 전개도의 특징에서 여기 있는 이 밑면과 이 밑면의 크기가 같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길이가 뭐야? 요 길이가 바로 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이렇게, 그지? 오케이. 여기 있는 이 전개도의 요 길이, 그지? 이 세로의 길이가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원기둥의 높이와 같다. 이 가로의 길이는 뭐냐면 이 원기둥에서 여기 원의 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이런 것들을 했었지. 그 다음에 원뿔, 그지? 원뿔은 요렇게 해서 뾰족하게 해주고, 요렇게 밑에는 이렇게 원이 하나 있는 요렇게 원뿔이지. 자, 원뿔에서의 밑면, 그지? 여기 원뿔에서의 밑면이지, 밑면. 옆면은 뭐야? 이렇게 고깔에, 생일 파티 할 때 고깔 수가 있는 이 옆면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둘러가 있는 이것이 옆면이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걸 꼭지점이라고, 꼭지점. 그지? 그 다음에 모선인데, 모선은 뭐냐면 이 꼭지점에서 이 밑면의 어떤 한 점을 연결해, 이게 모선이고, 그지? 모선은 엄청나게 많지, 이렇게. 그래서 모선은 엄청나게 많다. 이 원을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모선은 엄청 많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뭐야? 높이는 이 꼭지점에서 바로 여기 있는 원의 밑면의 중심이지. 여기에 딱 수선의 발을 딱 내렸을 때, 요 길이를 뭐냐면, 바로 높이라고 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라는 것은, 구로 가보면, 구는 이렇게 구를, 이렇게 하면 원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구를 그릴 때는 앞쪽에 이렇게 볼록 나오게 해주고, 뒤쪽에 점선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구를 표현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자, 구는 뭐냐면 중심인데, 구의 가장 안쪽에 있는 점이 뭐냐면, 구의 중심이었어. 그지? 구의 중심. 그리고 이 구의 중심에서 어떤 이 표면에 있는 점까지, 그지? 표면에 있는 점까지, 이게 뭐냐면 바로 구의 반점이지. 여기가 표면에 있는 점이었으면 이 뒤쪽으로 있는 표면의 점이었으면 이게 구의 반지름이지. 여기가 앞쪽으로 나와 있는 이 구의 표면의 한 점이었으면 이것도 반지름인 거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반지름의 길이가 다 틀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림 그릴 때. 그지? 그 정의에 의해서 여기서 가장 안쪽에 있는 중심에서 표면에 있는 한 점, 중심에서 표면에 있는 한 점, 중심에서 표면에 있는 한 점인데 실제로 보면 길이가 다 같은 거지. 그림으로 보니까 이게 다르게 보이지만 이게 결론은 다 뭐냐면 다 같은 길이라는 거지. 공간의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반지름이었다. 그리고 이 구는 뭐야? 뭐 위에서 보든지 옆에서 보든지 뭐 아래에서 보든지 어떤 방향에서 보든지 간에 항상 뭐가 나온다? 원이 된다. 이런 것들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원기둥과, 그지? 원기둥과 각기둥의 이제 비교. 원기둥과 각기둥의 비교지. 그지? 원기둥과 각기둥의 비교다. 그러면 이제 원기둥과 각기둥의 비교하는 거지. 비교. 두 개, 공통점은 두 개 다 기둥 모양이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밑면과 여기 있는 빗면이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쌍이 있다라는 거. 그지?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이라면 여기에 밑면의 모양은 원이고, 그지? 여기 있는 밑면의 모양은 다각형,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옆면의 모양은 뭐냐면 굽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굽어져 있죠, 그지? 근데 다각형에서는 이게 뭐야? 평평한 면이지. 평평한 면이면서, 직사각형이지. 평평한 면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지? 직사각형. 그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기둥에서 뭐야? 꼭지점이 없어, 그지? 꼭지점이 없고, 이 삼각기둥, 사각기둥, 요런 것들은, 요 뾰족한 점, 꼭지점이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기둥, 원뿔, 구인데, 여기서 보면, 바로 여기 있는, 원기둥, 원뿔, 구에 대해서, 그지? 이거를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이 원기둥, 원뿔, 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위에서 바라보면, 다 뭐로 보이냐면, 원으로 보이지. 원으로, 그지? 앞쪽에서 보면 뭐야? 이거는 직사각형 같이 보이고, 이거는 뭐야? 삼각형으로 보이고, 이거는 뭐야? 원으로 보이는 거지. 그지? 옆에서 봤을 때도 너는 뭐로 보이냐면 직사각형으로 보이고, 여기도 삼각형으로 보이고, 여기는 원으로 보인다. 그지? 오케이. 그래서 시험은 뭐가 잘 나오냐면 여기 삼각기둥하고, 삼각에는 원뿔하고, 원기둥이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온다. 그지? 구는 어디에서 보든지 간에 항상
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선생님 같이 개념을 이렇게 그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선생님 같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 쭉 한번 해보고 나서 문제 풀어보시면 문제가 아주 쉽게 풀어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